반갑습니다. 세삐형입니다. 뭐 본의 아니게 얼굴을 까고 여러분들 앞에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 이렇게 찾아뵙게 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고양이와 강아지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신데 하늘다람쥐에 대한 장단점을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 입양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위험부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그 친구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모르다 보니 어떤 문제가 만약에 입양을 했을 때 그 친구와 나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위험부담을 감수하시지 못하셔서 입양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을 드리려고 표현을 한 게 저는 사실 새끼만 키운 게 아닙니다. 예전에 꼬망이라는 친구도 키웠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르블리제로 다시 가서 거기에서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려했던 친구가 되게 사람을 잘 따랐나 봐요. 저는 잘 안 따랐었는데 하늘다람쥐도 뭐 일종의 거울세포라고 해야 될까요? 주변에서 무언가를 하면 옆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하고 있는 게 그 루블리제 안에서 또 어린 친구들을 교육을 하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을 잘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아무튼 이건 좀 여담이고, 그렇게 두 마리를 키운 지가 거의 1년 가까이 됐어요. 한 10개월 정도. 그 친구들을 반려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께 진짜 가감없이 솔직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좋은 소식 먼저 들을래? 나쁜 소식 먼저 들을래? 물어보면 저는 좋은 소식 먼저 들려달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장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늘다람쥐는 유정동물입니다. 유정동물이란 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과 교감이 될 수 있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고양이, 강아지가 대표적인 유정동물입니다. 그게 아닌 친구들로는 뭐 파충류들이 있겠죠? 양서류라던가 곤충이라던가 단순히 보기만 하려고 키우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랑 교감을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새삐한테 그런 느낌을 언제 받냐면 그루밍 해줄 때, 한국말로는 핥아줄 때 너무 좋아요. 좀 변태 같은데 그런 야한 느낌의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이 친구가 나를 믿고 따른다? 라는 느낌? 새삐가 저를 만지고는 싶은데 물론 뭐 손으로도 만질 수 있겠지만 그 친구들의 표현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런 표현 방식이 너무 좋습니다. 교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이름 부르면 오고, 많은 분들 키우다 보시면 느끼는 건데 둥지나 아니면 횃대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애들 되게 귀엽거든요. 그 마치 저는 이제 비흡연자지만 담배 피시는 분들이 옥상에서 그 옥상 밑에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풍경 구경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러고 있다가도 제가 이름을 부르면 고개를 돌리고 귀를 저쪽으로 해주고 저한테 와서 앵깁니다. 그럴 때 보면 좀 행복해요. 두 번째로는 냄새가 없습니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거의 없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고 고양이들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그 친구들의 표현 방법, 언어, 몸짓 언어 같은 거를 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아무튼 그 정도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의 냄새까지는 제가 사랑해 줄 수 없어요. 저는 생긴 거와 다르게 깔끔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양이들 변냄새는 고양이 집사라면 다 아실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막 뭐라 해야 되지? 하수구에 식초 빠뜨린 냄새? 뭔가 이상한데? 하여간 말도 안 되는 냄새가 나요, 걔네들한테는. 근데 하늘다람쥐는 없습니다. 변도 얘네들 변 되게 자주 만지거든요, 청소 때문에. 얘네들 변은 냄새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심하지 않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그냥 안 난다고 하는 게 맞아요. 진짜 좀 무른 변들은 좀 냄새가 나긴 합니다. 만져서 이렇게 뭉갰을 때 코에다 가져다 대면 그 쥐똥 냄새 특유의 냄새가 살짝 섞여 있습니다. 제가 살짝이라고 표현했어요. 진짜 살짝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좀 무르지 않고 단단한 변이나 아니면은 변을 봐놓고 시간이 지난 변들, 그런 변들은 냄새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진짜 안 나요. 코에다가 박고 해도 안 납니다. 뭐 제가 이 친구들을 옹호하고 뭐 쉴드 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안 나요.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은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뭐 비교할 대상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 친구들
목욕을 오래 안 시키면 사람으로 치면 정수리 냄새. 꿉꿉한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나는데 얘네들은 제가 좀 제 사생활 공개를 좀 할게요. 저는 새끼 등에다 코박고 냄새를 한 번씩 맡습니다. 얼굴이 혹시 빨개졌나요? 한 번씩 냄새를 맡는데 되게 좋아요. 향기롭습니다. 그 이상한 의미의 냄새가 아니라 진짜 그 친구들 특유의 좀 시스템 가동. 고소한 냄새라고 해야 되나? 그래! 그거네. 강아지들 발바닥에서 꼬순내 나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 그래. 그게 냄새는 냄새지만 역하지 않게 다가오는 그런 냄새? 그런 냄새예요. 그런 냄새. 네, 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친구들이 냄새가 나지는 않습니다. 아, 제가 소변을 빠뜨렸는데 쥐들에서 보통 소변 냄새가 나는 게 단백질 때문이에요. 시골에 사신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은 쥐오줌 냄새를 아실 겁니다. 그 이상한 그 말도 안 되는 그 썩은 하여간 아실 거예요. 딱 생각나는 그 거지 같은 냄새. 그 냄새가 거짓말 안 할게요. 청소 안 하면 조금 납니다. 청소 안 하면 매일 하면은 냄새 안 나요. 근데 청소 안 하면 조금 납니다. 조금. 근데 이게 냄새 나는 이유 자체가 이 친구가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쥐들은 기본적으로 오줌에 다 단백질이 섞여 있습니다. 사람도 페닐케토니오증이라는 병을 앓고 계시던 분들은 땀이나 소변에서 쥐오줌 냄새가 나세요. 하늘다람쥐도 쥐과다 보니 나긴 합니다. 청소 안 하면. 저는 하루라도 청소를 안 하면 막 미쳐버릴 것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치워요. 눈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청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 집에서는 냄새가 안 나요. 난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케이지에 막 묻어있거나 그러면은 조금씩 올라오긴 하는데 저는 케이지를 한 3일에 한 번 정도 뜨거운 물에다가 씻고 이 친구 그 파트라슈 메이커라는 조끼 안에다가 넣어놓고 3일에 한 번꼴로 뜨거운 물로 락스로 해서 씻습니다. 그러면 냄새 그냥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 없다고 보시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서론이 길고 본론이 좀 길었는데 결론은 냄새 때문에 입양을 고민하시는 거라면 고민을 안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로는 털날림. 네, 털날림.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털날림 없습니다. 얘네가 다 먹어요. 그로 인해서. 그래서 루블리제에서 만든 응가 히어로라고 하는 그런 조나 이런 것들 뭉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거 먹이면 변으로 다 배출되고 그러니 털날림도 없고. 그리고 제가 털날림에 관련돼서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비염 환자입니다. 되게 심해요. 2살 때부터 비염을 앓았었는데 지금도 약 없으면은 못 삽니다. 한 번씩 이제 제 영상에서는 느껴지는데 발음이 뭉개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다 비염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편도도 수술해서 없는 그런 것도 있지만 비염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새삐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긴 적은 없어요. 비염 때문에. 그리고 저는 천식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저 친구를 반려할 수 있다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 반려를 할 수 있다는 거겠죠. 네 번째로는 울음소리가 없습니다. 안 내요. 새삐는 창살에 손이 끼거나 그 친구 배를 만지거나 배라고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드렸는데 한 번씩 제가 그 친구 이제 그 되게 작고 소중한 그런 부분을 만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한번 익 하면서 소리 내고 손을 악 물거든요. 이게 아니라 하지마 이렇게. 그럴 때 빼고는 새삐가 우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잠꼬대도 안 해요. 꼬망이는 잠꼬대를 했습니다. 꼬망이는 자고 있을 때 그냥 찍찍찍거리고 잠꼬대를 한 번씩 하긴 했는데 그런 거 말고는 새삐가 우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물론 다 개체마다 성향이 있습니다. 우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잘 울고 설령 운다 쳐도 꼬망이가 좀 자주 울었어요. 삑삑거리는 걸 자주 했는데 거슬리진 않습니다. 반려동물 키울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물론 걱정 안 되시는 되게 이기적인 분들도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다 옆집한테 피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그게 다 걱정되지 않나요? 저는 새삐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원룸 살고 있는데 울음소리 때문에 피해를 끼친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소리가 너무 작아서. 다섯 번째로는 유지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첫 분양비는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품종묘들이나 품종견들 같은 경우에는 하늘 다람쥐 정도의 분양비가 나오겠지만 진짜 길냥이라거나 코리아 쇼테어나 아니면 우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진돗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모란 시장에 막 5,000원에 하나씩 주시고 아니면 한 마리 덤으로 더 주시고 그러시거든요. 좀 생명의 가치가 좀 돈으로 환산되지 않을까라는 되게 조심스러운 생각이 있는데, 그런 품종묘와 그런 품종견들에 비해서 분양비가 뭐 그래 크게 차이는 안 나네요. 100만 원 호가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교육을 어느 정도 한 친구들은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홈스쿨링이라고 해서 따로 교육 없이 바로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은 49만 원이었나 7만 원이었나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50만 원이 살짝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런 분양비에 비해서 유지비가 안 들어가다시피 할 정도로 적습니다. 애호박? 지금 제가 이게 이 친구들을 키우면서 버릇이 생겼는데 자꾸 마트 갈 때마다 버섯이랑 애호박 시가를 봐요. 요즘 애호박이 되게 비쌉니다. 한 개 1,600원 꼴이던데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한 달 전만 해도 애호박이 개당 600원이었어요. 600원, 690원, 비싸면 780원 그 정도. 그 애호박 하나에 5일을 먹습니다. 5일 동안 690원 하나로 퉁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과일도 당연히 줘야겠지만 저는 과일 값으로 들어가는 게 저 친구들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 때문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체리 팩 하나 9,900원짜리 하나 사면 저 친구가 먹는 건 한 대여섯 개 되고 제가 나머지 다 먹거든요. 그러면 그 돈은 샛비 유지비가 아니라 제 생명 유지비 아니겠습니까? 제 비타민 공급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먹고 있기 때문에 저 친구 때문에 굳이 사는 거라고는 버섯, 포뮬라, 은가이어로, 애호박 딱 그 정도? 그러다 보니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나 싶었는데 이거는 과일값까지 다 쳐서 하면 3, 4만 원 정도 그 정도 유지비가 들어가더라고요. 포도나 청포도나 파인애플은 되게 당도가 높아서 조금만 먹입니다. 사과, 하여간 과일이랑 과일은 냉간한 건 다 먹어요. 안 먹여야 되는 거는 제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건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냉동 블루베리는 안 됩니다. 그거는 실제로 먹고 폐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냉동 블루베리는 안 되고 그냥 생 블루베리는 가능합니다. 근데 잘 안 먹어요. 아로니아도 잘 안 먹습니다. 개체마다 차이겠죠? 아무튼 이런 과일들까지 싹 다 합치면 한 달에 3, 4만 원 정도. 여섯 번째로 발정 증상. 발정 증상이 없어요. 발정은 있습니다. 발정은 있는데 증상이 없는 거죠.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가 올바른 방법으로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면 먹는 거라던가 산책이라던가 이런 정당한 욕구를 올바르게 해소하지 못하면 마운트라는 행동을 합니다. 되게 민망한, 사람이 보기에 되게 민망한 그런 자세인데 걔들이 마운트를 해요. 발정 증상에. 고양이들은 소리를 내죠. 이런, 아까 사는 곳이 원룸이라고 했잖아요. 이 근처에 고양이가 진짜 많은데 한 새벽 1시쯤에 바람 쐬러 나가면 여김없이 들려옵니다. 이게 뭐 발정 소리일 수도 있고 영역 싸움일 수도 있는데 발정 소리 냈을 때 되게 있잖아요. 애기 울음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 고양이나 강아지들은 그런 발정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다람쥐는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또 그리고 그거에 따른 성격 변화도 없습니다. 일정하게 다 유지가 됩니다. 일곱 번째로 목욕을 안 시켜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고양이나 강아지나 키우시는 분들이 목욕할 때 얌전히 해주는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주변에서만 봐도, 그리고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영상만 봐도 고양이가 목욕했다 하면 한 번씩 무조건 눌러봅니다. 왜냐면 보는 입장에서 되게 재밌어요. 싸움 구경하는 것 같아서. 난리 나잖아요. 난장판 나고. 강아지들도 정말 막 싫어하는 친구들은 심지어 공격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하는데 얘네들은 그루밍이라는 거를 지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요. 스스로 청결을 유지하기 때문에 따로 목욕을 시켜줄 필요는 없습니다. 여덟 번째로, 고양이는 별로 없지만 강아지는 되게 많은 게 있습니다. 분리불안. 항상 교육을 해야 되고 매일같이 하루도 빼먹지 않고 교육을 시키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분리불안 관련돼서는.
제가 강아지랑 고양이를 키워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느껴본 건 없지만 매번 교육을 해야지 빠르면 2개월, 뭐 한 달에도 가능한 친구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6개월, 1년은 잡아야지 분리불안이 해소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분리불안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보호자를 보통 한 3일 정도 못 보면 이제 난리가 나잖아요. 강아지나 고양이나 그 정도 되면. 제가 예비군 갔다 왔을 때 저는 이제 되게 반가워갖고 새삥 하고 집에 왔는데 되게 잘 잡니다. 한 번도 안 일어나. 거지 같은 새끼. 저는 딱 새삐가 한 10마리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딱 10새삐. 아무튼 분리불안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9번째로는 쥐과 동물 치고는 되게 긴 수명을 가지고 있어요. 12년에서 15년 정도 기본으로 살고 많이 살면 20년 정도까지 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햄스터는 2년에서 3년 정도 살면 충분히 살았다고 보고 제가 고슴도치 여기 박스 안에 있잖아요. 여기 고슴도치도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친구가 5년 정도 살았습니다. 고슴도치 기본 수명이 6년에서 8년, 좀 길면 10년까지도 사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거에 비하면 하늘다람쥐는 거의 2배 정도 가까이 되니까 되게 오래오래 반려할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죠. 장점을 되게 설명을 많이 했는데 저도 이제 슬슬 목이 아파오기 시작하고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강아지는 품종 개량이라는 것도 있었고 되게 긴 시간 동안 인류와 함께한 그런 역사가 있다 보니 사람과 친해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사람이 조금만 노력을 해주거나 하면 유기견도 충분히 따라오고 하기 때문에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근데 그런 노력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먼저 오는 경우가 허다하죠. 강아지들은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안 그래요. 집사들이 부탁을 해야 됩니다. 한 번만 그 해바라기 씨나 아니면 도토리 같은 거 손에다 들고 공감하실 거예요. 맨 처음에는 하나만 먹어봐 제발. 내가 너 때문에 이거 하나 못 먹어가지고 잠도 못 자고 하나만 먹어봐. 다들 그러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좀 맨 처음에는 친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한번 친해지면은 충분히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저랑 새삐처럼. 근데 제가 만약에 새삐라면 저는 역지사지란 걸 되게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과 입장을 바꿔봐서 생각을 했을 때 납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 혼자서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를 새삐한테 적용을 시켜보면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되게 말도 안 되게 큰 거부의 체격을 가진 뭐 사람이라고 생각도 안 하겠죠. 개체가 나한테 다가와서 손으로 뭘 하고 만지고 뭘 입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저게 뭔지도 모르겠고 손은 오지게 크고 딱 보면 이거 엄지손가락이 얘 엄지손가락 한 개 마디가 얘 머리만 하거든요.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해합니다. 그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단계를 다 거치고 관계를 좋게 잘 유지하면은 강아지나 고양이 부럽지 않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변 훈련? 가능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방법은 뭐 여느 동물과 다를 거 없이 딱 화장실 하나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배변을 했을 시에 보상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교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새삐는 제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해본 적이 없어요. 배변 훈련을 아직까지는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 영상 하나 올린 거 있을 거예요. 화장실을 되게 늦게 만들어줬는데 생각보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성공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우연찮게 거기서 본 때는 있는데 내가 저기 가고 무조건 써야겠다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했던 장단점들입니다. 근데 저 말고도 이제 하늘다람쥐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여쭤본 게 있어요. 그 루블리제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글을 게시를 했었어요. 거기에 답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낑깡이 아빠님 그냥 간단하게 나열만 해드리겠습니다. 장점! 조용하다. 바라만 봐도 귀엽다. 인정합니다. 냄새가 적다. 맞습니다. 덕분에 집사도 과일, 야채를 많이 먹는다. 제가 피부가 좋아졌습니다. 똑똑함이 보인다. 생각을 잘하는 동물. 가온이 엄마님 장점은 역시 귀엽다. 과일을 좋아해서 덕분에 나도 제철 과일을 많이 먹는다. 똑똑하다. 냄새 안 난다. 소리가 없다. 소리 안 날린다. 외로움을 많이 안 탄다.
단점은 편식이 심하다. 그렇네요. 개체마다 편식을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제가 아까 포뮬라라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물약처럼 생긴 그 영유아들 먹이는 물약통 같은 거에다가 그 담아서 준 영양제 그런 게 있어요. 이거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새끼는 입에다 물려주면 제가 영상 게시한 것도 있는데 거꾸로 매달려서 제 손잡고 먹어요. 정말 좋아합니다. 뭐 하루에 한 통도 먹어본 적도 있고 저 친구가 그 기생충에 한번 감염이 돼가지고 제가 예비군 가기 전날에 발견을 했는데 그때 한번 포뮬라통 쫙 먹이고 그랬었는데 뭐 한 통을 다 먹을 정도로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를 입에 아예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 먹어야 되는데 또 뭐 새비는 브로콜리를 안 먹습니다. 브로콜리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새비는 브로콜리 입에다 가져다 주면 뱉어요.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 친구들은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날아가고 하는데 브로콜리 날아가는 걸 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심지어 아몬드랑 제가 아몬드를 갈아가지고 진짜 손으로 못 잡게 완전 갈아가지고 브로콜리랑 섞어서 준 적이 있어요. 기술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혓바닥에 뭐 필터가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한 것만 먹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뱉을 줄 아는 되게 좋은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우리 가네카님, 머리가 좋은 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좋아서 사람을 잘 따르게 할 수 있지만 역으로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나쁜 기억을 오래 담아두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면 그동안 친해졌던 거 쉽게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다시 친해지느라 힘드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저도 맞는 말입니다. 사실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은 동물이긴 해요. 한번 신뢰 관계가 무너지면 되게 다시 쌓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관계 개선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관계가 틀어졌다면 좋게 시도해보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들도 잘 따라올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양하시는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생물 하나를 반려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저랑 같은 생활 공간을 공유하고 반려동물을 입양을 하실 때는 내가 여건이 충분한지, 그 친구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셔서 입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외롭다고 하셔서 그 친구들을 입양하고 귀엽다고 해서 그 친구들을 입양하면 조금은 책임감이 부족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책임감이 부족한 분들이 하늘다람쥐랑 좋은 관계를 잘 쌓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는 하늘다람쥐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하는 정보가 부족해서 잘 몰라서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과 더불어 공부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전혀 다른 종이잖아요. 특성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늘다람쥐에 대한 정보들이나 아니면 새삐 근황 같은 거 재밌게 편집해서 꾸준히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